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로 탐방이죠? 대학 탐방 네, 네, 관련해서 이제 부산 성모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임유민님, 네, 오예안님이 참여하고 있고요. 천민주님은 열심히 옆에서 지금 필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줘서 고맙고 네, 준비했던 질문들을 먼저 한번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드린 다음에 추가적인 네, 질문을 제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먼저 질문 먼저 하시죠. 아, 잠깐. 네. 제가 먼저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 탐방 크게. 관련해서, 대학 탐방 관련해서 교수님이랑 같이 면담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대학 탐방은 알겠는데 대학 탐방해서 뭐 네, 하려고요? 이 학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세히 좀 알아보고 뭐 하는지 네, 살펴도 보고 나중에 네, 대학교를 간다면은 뭐꼭 대학교를 갈 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만약 간다면 한번 그때 참고를 하려고 한다. 좋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경영학과에 적합한 인재가 되려면 무슨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네, 경영학과 가려면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됩니까? 뭐, 네, 통계학과에 가려면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됩니까? 네, 의과대학을 가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들 네, 많이 물어보는데요. 네, 역량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느 네,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경영학이니까 네, 경영학은 조직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돈을 버는 조직일 수도 있고 회사 같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벌진 않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영리 법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와 같은 법인들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제공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잘 판매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뭔가 상품을 파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상품을 파는 거엔 전혀 관심 없다. 나는 뭐 이런 상품 저런 상품 뭐 나는 큰 차이 없고 그냥 뭐 많이 팔면 어떻고 적게 팔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돈 버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심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뭐에 관심이 있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그러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관심은 네,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공부는 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사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를 상대방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네, 필요해요. 논리적인 사고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책을 네, 보고도 배울 수도 있고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혼자 생각을 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도사들 있잖아요. 도가 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 누구한테 따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들은 남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와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네, 관련된 책, 뭐 요즘은 뭐 동영상을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야들을 좀 깊이 있게 내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네, 번째는 관찰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야 돼. 관찰을 열심히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자연은 아니잖아요. 우리 과학은 아니잖아요. 뭐 네, 해양 생물학과를 간다 그러면 갯벌에 가서 있는 갯벌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막 관찰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네, 뭔가 천체 물리학을 하겠다 그러면 별들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업 활동 중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네,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네,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 어떤 물건을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까? 다시 왜 재구매를 할까?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물론 모든 것들이 경영학이 다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들도 물건을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들도 자기네가 필요한 원료도 사고, 그리고 네, 정부기관들도 필요한 재료나 부품이나 이런 소모품들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구매하는 것들도 관심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은 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재구매하고, 어떻게 떠들어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대답이 길었죠? 원래 괜찮아요. 질문은 짧고 대답은 길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음, 저는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마케팅은 경영학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잘 개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판매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예요. 근데 네, 저는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 거는 박사과정이 끝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마케팅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네, 가지 일을 해봤죠. 뭐 재무도 있었고 뭐 처음에 저는 공부를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학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경영학 석사를 했고, 그러다가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했는데 경영학 박사에서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전문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공으로 다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제가 풀고 있었던 문제들이 제약 조건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특정 제품을 어느 정도 이상 이 판매점에다가 놔둬야 된다. 왜? 고객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게 뭐냐면 음, 고객 만족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봤더니 네, 우리는 이걸 항상 제약으로 다뤘는데 이거를 높이려고 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케팅이었었어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하고 난 네, 다음에 나 진짜 이 물건을 잘 샀어. 참 잘 선택한 거야. 잘 쓰고 그래서 남들한테 그 물건을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다시 재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늦게 음, 박사과정 다 끝나고 고객 만족에 관심이 있게 돼가지고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경영학과의 수업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세요. 그 경영학과 수업 진행되는 거를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 그 수업이 보통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나요?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총 수업 중에 한 65% 정도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우리 진행이 잘 그러면 되고 있느냐? 이거는 뭐 네,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에 입학을 하고요. 네, 그리고 1년에 교환 학생들이 약 한 80에서 120명 정도가 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강의실이 굉장히
글로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네,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되게 익숙합니다. 예를 음,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직 고등학교에는 다 외국인이 별로 없이 그냥 한국 사람들만 바글바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 네, 사람들끼리 영어로 한다 그러면 좀 대면대면 할 수가 있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외국인들이 많고 또 교수님들 중에 또 외국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강의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언제나 낯설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편인가요? 어, 한국 학생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한국 네, 학생들도 영어를 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영어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은 소통이 잘 되고요. 그렇지가 네, 않은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는 영어 과목을 적게 듣다가 영어 공부를 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오게 되면 더 많이 영어 과목을 듣게 되면 그때는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로 해도 음,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맞아요. 물어봐도 몰라서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데도 왠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개인별 차이가 더 큰 거예요. 경영학과를 나오고 나서 안 들려요. 수업이 경영학과를 나오고 나서 자영업으로 진로를 추구하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자영업으로 진로를 트는 경우가 많냐는 질문이었는데 네,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냐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는 기관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업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 얘기한 자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네, 자영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가게, 부산말로 네, 전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전빵을 하려고 대학교를 굳이 올 필요는 없어요. 음, 전빵을 할 거면은 대학교 올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음, 고등학교 때 괜찮은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좋은 고객들을 잡아서 전빵을 잘 하면 됩니다. 음, 물론 제 아이들 중에서도 두 번째 딸은 소위 말하는 전빵을 해요, 지금. 네, 그냥 가게를 하는 자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유튜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대학교를 다닌 게 아쉽다고 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자영업을 하려면은 아예 대학교를 오지 않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벌고 네, 돈도 많이 벌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자영업이 아니라 법인 형태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술 기반의 창업들을 하는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고려대학교 네, 경영대학교 안에는 그와 같은 창업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실제 보육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있어요. 네, 한국에 있는 경영대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 직접 창업을 했을 때 공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스타트업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경영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읽으면 좋은 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음, 경영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책이 있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추천 도서라는 링크를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를 네, 누르면은 가서 분야별로 음, 제가 추천하는 책들이 있고요. 네, 분야별이라는 거는
뭐 경영학 일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심리학, 네, 경제학, 그리고 네, 철학, 인문학, 통계학, 네, 경영학이라는 거는 응용학문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나 조직 경영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근본적인 전공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음, 그냥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리더십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은 안 읽어요. 왜 음, 안 읽느냐? 근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근데 어떤 책은 그러면 근본이 있는 책이고 어떤 책은 근본이 없는 책이냐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책을 딱 사서 보면은 뒤에 참고 문헌 아니면은 내가 음, 이야기 주장하는 바에 대한 출처가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있고요. 반면에 그런 출처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 같은 경우를 쭉 훑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필집 같은 경우죠. 물론 시집도 그렇고, 하죠. 심지어는 소설 중에서도 내가 소설을 그냥 100% 허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사적인 기반, 사실에 기반해서 쓰는 소설들은 그런 참고 문헌 또는 관련 기사 같은 경우를 연결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이 궁금하면은 거기서 이야기했던 걸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관련된 인터넷 페이지를 찾아볼 수도 있고 관련된 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참고 문헌이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네, 참고 문헌이 이런 과학적인 그 검증을 한 학술 논문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낫죠. 왜 그러냐면은 음, 학술 논문이라는 거는 물론 읽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본인의 주의와 주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제일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건 뭐냐? 소위 말하는 케바케, 케이스 음,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마다 다른데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면은 그 당시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 네, 그거는 그냥 참고 사학 정도지 열심히 그거를 공부하고 익혀봤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답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게 답이었다라는 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상황에서 B라는 답을 도출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와 같은 답을 도출을 했었고 그 답이 과연 얼마 정도 원래 의도에 잘 맞는지 안 맞았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해서 남의 문제와 남의 답을 찾아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본인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남이 주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게 앞에서 말을 했었던 논리적인 사고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네, 부산영화제에도 나왔었잖아요. 거기 상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어, 제대로 보진 못했고 그냥 나온 것만 알고 있어요. 뭐 그게 새만금이라는 전 전라북도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큰 매립지예요. 근데 네, 매립을 타지 않고 아주 조금 구탱이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갯벌은 아닌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를 한 지키는 분이 계셨고 그분을 취재를 해서 영화로 찍은 게 수라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일단은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들이 이렇게 자연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죠. 네. 그런데 경영학을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진짜 이분들이 그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수라라는 데다가 지금 군산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갯벌을 다 이제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립을 다 하려고. 그러면 왜 이거를 매립을 하지 않고 갯벌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까? 왜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사람들은 그런 멀쩡한 갯벌을 매립을 하려고 할까? 그러면 그 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와 같은 이유를 매립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꼭 공항을 짓지 않고도 매립하지 않고도 수라라는 갯벌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과연 거기서 지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환경운동을 계속하면은 군산에 공항을 짓지 않을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환경운동을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매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립을 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그 환경운동이 원하는 갯벌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일종의 경영학에서 경영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되게 문제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경영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일반적인 고등학생들한테 경영학과 진학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경영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온 분들이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그게 철학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사회학일 수도 있고 경제학일 수도 있고 통계학, 뭐 수학, 물리학, 뭐 자연과학 아까 말했던 생물, 뭐 인류학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야를 일단은 공부를 한 다음에 나는 이거를 진짜 경영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한번 내가 더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때 가서 경영학을 공부를 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너무 설 있게 경영학을 학부 때부터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깊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은 세상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 쫓아가다 보면은 답을 빨리빨리 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답을 빨리빨리 주게 되면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할 만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경영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꼭 경영학과를 학부로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꼭 올 필요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준비한 질문은 끝났는데, 네. 혹시 더 추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 하네요. 경, 이제 그 경, 짜진 각본을 이제 넘어서서 각본 없이 아, 그, 아까 경제학을 전공하시다가 경영학 석사를 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두 학과의 수업 내용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학과는 경영학과보다는 훨씬 더 일반화를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도 웬만하면은 내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제학 원래는 뭐 경영학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학문이고 경제학에 비해서는 이제 경영학 자체도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일반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조금 더 수리적인 접근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적으로 어떤 공식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더라도 모형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음, 그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50년, 200년 정도의 굉장히 긴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나오는 사회, 특히 경제 현상들의 특징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경제학이 굉장히 경영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그거를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조금 실제적인 문제를 푸는데 과연 경제학이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경제학 같은 조금 일반화되고 약간 수리적이지만은 아주 정교한 그런 학문을 공부를 할 필요는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영학은 하나만 파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두루두루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회계, 장부도 써야 돼요. 돈도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도 뽑아야 돼요. 관리도 해야 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도 돌려야 돼요. 서비스업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식당 보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이 이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조직이 돌아가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수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에 비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아티스틱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 음, 같이 가미가 돼서.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가벼워요. 아, 근데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럼 경제학은 더 오래됐고 그리고 정교학으로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미를 느끼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큰 음, 주제 같죠. 예를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철학을 인류 문화가 역사가 이 문명이 생긴 다음에 철학이 발달을 했는데 내가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하려고 이런 걸 하는 음, 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 거에 비해서는 경영학은 조금 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경제학은 그거보다 음, 조금 더 길게 잡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끝났어요. 음. 자, 그러면은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났으니까 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유미님이 연락을 했으니까 네. 제가 질문할게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나는 어, 질문을 많이 들을 거예요. 너 나중에 네,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래?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음, 하실 수도 있고, 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부산 성모고등학교 성모여 1학년 네. 학생으로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음,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요? 아니, 사는 것 중에서. 하루 어, 24시간 살면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친구랑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네, 주로 무슨 수다를 떨어요? 뭐 손동표 같은 사람 알죠? 네. 그 정도 알면은 상당히 이제 입덕 수준에 가까운데 음, 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요? 그러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교 이야기? 네. 설마 아이돌 이야기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그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공연표를 사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사야 될지 티켓을 대리 구매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 음, 앞으로 뭐 조만간 공연 보려고 표 산 거 있어요? 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연을 보러 간다 그럼 누구 공연을 제일 보러 가고 싶어요? 어, 저, 세븐틴? 예? 세븐틴? 세븐틴?
네, 오, 세븐틴 팬이시네. 네. 그러면 우리 옆에 같이 있는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 저기 오예안님은 누구 팬이에요? 안 들려요. 예? NCT? NCT 그냥 아니면 NCT 드림 아니면 NCT 오리지널 NCT NCT 127. 127이요? 네. 오, 야, 그러면은 항상 우리 오빠들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하겠네.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되고 요즘은 그래도 아직은 다들 오빠죠? 1학년이니까 두 분들은 음, 음, 네. 잘 쪼아 보세요. 나중에는 그 오빠들을 만날 날이 옵니다. 지금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네. 지나다 보면은 옛날에는 범접할 수 없었던 분들도 같이 만나서 네.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와요. 살다 보면은. 네. 그래서 재밌게 건강하게 고등학교 생활 잘 하시고 사실 네.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나이가 더 들어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뭐가 관심이 있고 했을 때 그거를 한번 깊이 있게 좀 해보세요. 진득하게. 음, 그게 공부가 될 네.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음, 좀 진득하게 해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걸 취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서요. 물론 내가 아주 잘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국대급으로 그걸 잘할 수 없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취미보다는 나는 그거를 일로 했으면 좋겠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그 기생충 제작을 했던 곽신의 바른손 ENA 대표님 부산 출신이에요. 음, 예. 고등학교는 내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출신이시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를 가려고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동아대학교 문해창작과를 갔는데 부산에서 대학교 가가지고 키노 기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계에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도를 안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다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뭐 공부다. 공부 잘한다. 그거야 뭐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필요하죠. 근데 네. 공부도 과목들이 있잖아요. 분야가. 그리고 취미도 분야들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를 좀 꾸준히 해서 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지금 자기 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뜨개질을 해요. 아, 네. 근데 뜨개질만 한 건 아니고 뜨개질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했구나. 그리고 중학교 때 그 개를 좋아해서 그 개들 멍멍이 쇼를 하는 게 있어요. 막 개들 아, 모아놓고 뭐 그런 독쇼에 놀러 다니다가 또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같이 활동도 했었고 그러고 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뜨개질 같은 거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니까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뮤지컬 의상팀에 들어가서 일을 또 한 5년 넘게 했어요. 물론 대학교도 다녔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예, 뭐 스타트업 대표도 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본인이 그 뭐 뜨개질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이커머스로 물건 팔고 그러고 재밌게 살아요. 예. 뭐 한국에서 뜨개질 하는 분들에는 뜨개질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는 게 됐어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6년생이니까. 음, 근데 지금 그 친구가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이어가지고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전빵도 재밌게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난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먹고 살려고 나 그냥 가게를 운영해야 돼 이러면은 어려운 거고 그 가게를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즐겁고 남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음, 어, 주위를 두루두루 둘러보고 조금 네. 더 그런 관심 있는 일들에 집중적으로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은 지금 경영학을 하게 된 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부산에 네. 살 때 겨울에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의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광복동 저기 용두산 공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놓고 한 네. 일주일을 팔았나 그랬던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카드 만들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 당시에는 송도 쪽에 그 지금 이제 저거죠 고아원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놀러 가고 축구도 하고 막 놀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영업이잖아, 영업. 물건을 만들고 네. 어떻게 하면 네. 팔고. 근데 그냥 재미로 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또 나중에 공부하고 일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밌게 네. 즐겁게 친구들이랑도 오빠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거 활동들 네. 한번 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